캐논데일은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좀 떨어진다 생각을 해요. 그냥 흐름만 랩7T1이 있고요. 자, 그러면 반대로 여기에도 없어야 되는데, 자, 여기엔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캐논데일의 하이엔드급을 타시는 분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제가 랩을 지금 타고 있지만, 안녕하십니까. 캐논데일의 진심인 남자 소프바이크의 미대영입니다. 요즘 겨울이라 굉장히 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 아마 채널들에서 자전거 컨텐츠가 생각보다 많이 좀 줄었을 거예요. 아마 다들. 왜냐면 겨울에는 사실 컨텐츠 할 게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요참에 이 빈틈을 틈타서 소프바이크 채널에는 항상 컨텐츠가 끊이지 않는다. 그래서 한 번씩 구독 눌러주시면 내가 진짜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매장에서 컨텐츠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컨텐츠가 마르는 날은 없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양질의 컨텐츠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아마 전 세계 최초 아니면 혹은 국내 최초로 아마 영상을 선보이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캐논데일의 가장 하이엔드급인 25년도, 24년도라고 해야 될까요? 새로운 뉴 컬러웨이가 나온 랩7T1 최상급 제품을 뒤에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제 23년도 랩7T1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24년, 25년 해를 대표하는 컬러링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제로 출시는 24년도 초반에 했어요. 근데 문제는 수입이 안 되다가 거의 이제 11월 말 끝 쪽에 이렇게 매장에 들어오게 됐는데, 이게 24년도라 해야 될지 25년도라 해야 될지 사실 앞서서 이야기를 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뭐 24년이냐 25년이냐 사실 크게 의미는 없어요. 왜냐면 모델 체인지가 된 게 아니고 그냥 안에 들어가는 부속이 조금 바뀌고 프레임 색상, 도장이 바뀌었다. 이 정도로만 이해해 주시면 되는데, 이것도 조금의 하나의 좀 기분 나쁜 일이 있었습니다. 기분 나쁜 일이 있을까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뒤에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봐 드릴 거고,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로드는 캐논데일은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좀 떨어진다 생각을 해요.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캐논데일 자전거가 카본 로드가 나쁘다 이거는 아닌데, 워낙 임팩트 있게 강하게 나오는 모델들이 캐드라는 시리즈가 있었잖아요. 알루미늄을 재료로 바탕으로 이 캐드라는 매니아층이 굉장히 너무나 많이 분포가 돼 있고 너무나 좋은 자전거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명차 반열에 항상 오르는 자전거 캐논데일의 캐드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캐논데일 하면 이거는 꼭 타라 하는 게 바로 캐논데일 스카펠 레프티 샥이 들어가 있는 제품들이 자전거를 어떻게 만들었지 싶을 정도로 약간 외계인을 고문해서 만든, 좀 약간 과장일 수도 있습니다. 외계인을 고문했다 이런 표현이 좀 기분 나쁘시고 언짢으시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저희는 어찌됐든 이 영상에서만큼은 그래도 약간의 과장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다시금 해보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뒤에 보시는 이 캐논데일 랩7T1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제가 타고 있는 제품의 다음 세대수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사실 그 두 가지의 차이를 크게 나눌 수 있는 것들은 실제로 많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이 안에 들어가는 구성 대비 스펙이 조금 바뀌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따가 제가 제 자전거와 두 가지를 놓고 좀 비교를 해볼 거예요. 네,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보면서 그냥 전반적인 프레임 디자인과 도장 느낌 이런 것들을 좀 보여드리면서 영상을 좀 진행을 해볼까 하고요. 네, 캐논데일 랩7T1이 이제 출시한 지가 약 한 2, 3년 요 정도 된 것 같은데, 새로운 센세이션의 방향을 제공을 한 것 같습니다. 하이엔드급이라는 최상위 등급에서 저가 모델이든 하이엔드든 사실 크게 차이가 없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랩 시리즈가 나오면서 확연한 차이를 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카본 레이어나 직조 방법이나 원사의 결에서 어떻게 뽑아오는지에 대한 카본 등급을 이렇게 차등으로 나눠놨는데, 이게 랩이 최상위 하이엔드급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랩7T1은 캐논데일의 역사와 캐논데일의 신기술을 좀 선보이는 그런 시리즈라고 봐주시면 되고, 캐논데일의 역사는 1971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현재까지 ING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랩은 어떤 자전거냐 이러면 프리미엄 자전거입니다. 실제로 자전거는 제가 항상 누차 말씀드리는 거지만 캐논데일의 하이엔드급을 타시는 분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캐논데일은 스탠다드 모델, 하이 모듈러스, 랩7T1 요 세 등급으로 나뉘는데, 이 세 등급의 차이가 그렇게 막 심하지
비싸지 않아요. 물론 그 등급 대비 무게가 이렇게 차이가 차등이 나눠져 있지만 여타 브랜드들과는 좀 다르게 거의 대부분 비슷한 느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오는 반응성, 민첩함, 그리고 기미남, 핸들의 회두성 이런 것들을 작용하는 큰 요소가 되는 것들은 어떤 등급으로 나와져 있느냐에 따른 차등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추천드리는 거는 실제로는 하이 모듈러스를 가장 추천을 많이 드리는 바입니다. 이게 고가 모델에서 가성비라는 말은 사실 맞지는 않는 표현이긴 하거든요. 가장 랩이랑 비슷한 시리즈는 아무래도 랩의 DNA를 다 갖고 있는 하이 모듈러스가 아닐까. 전 개인적으로 항상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고객분들한테 영업을 할 때도 굳이 랩 사지 마세요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거든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제가 랩을 지금 타고 있지만 그렇게 큰 차이를 못 느끼겠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얘기하는 캐논데일의 프리미엄이다 이런 것들은 실제로 그 값어치를 사실 뭐랄까요 무게적인 부분으로 이걸 세팅을 해서 뭐 차이를 느끼겠다 사실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프리미엄이면 프리미엄다운 뭐 특별한 고급화된 디자인이라든지 뭐 도료를 더 가볍게 썼다든지 뭐 판단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대전에서 가장 캐논데일 자전거를 많이 만나보실 수 있는 매장이기 때문에 매장에 상시 보시고 싶은 모델들이 아마 거의 웬만한 것들은 다 있을 겁니다. 로드, MTB, 뭐 하이브리드까지 뭐 이바이크까지 전부 다 있기 때문에 한 번씩 꼭 들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캐논데일 자전거를 조금 가까이에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단부 탑튜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영상 속으로 다 담기질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뒤쪽 후방 라인 같은 경우에는 물결이 흐르는 듯한 뭔가 좀 오묘한 호랑이 무늬라고 해야 될까요? 갈색 골드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무늬들이 지나가면서 앞쪽으로는 무광에서 유광으로 넘어가는 이런 느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느낌을 내려면 실제로 도장이나 공정을 한두 번은 더 거쳐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예술 작품을 보듯이 굉장히 예쁜 느낌으로 이렇게 넣어줬고, 핸들바 같은 경우에는 모모 디자인 핸들바가 들어가 있습니다. 모모 디자인이라고 하면 캐논데일의 최상급 최상위 핸들바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핸들 같은 경우에는 컴팩트한 드랍형, 요즘 가장 많이들 취하고 있는 리치가 좀 짧은 스타일의 레버 쪽에서 레버 플레이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세팅 값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모모 디자인은 레이싱 파츠를 생산하는 생산업체와 캐논데일이라는 자전거 브랜드와 함께 합작을 해서 앞에 핸들 쪽에는 캐논데일 그리고 뒤쪽에는 모모 디자인이라는 글씨 레터링까지 보실 수가 있겠고요. 실제로 프로팀에서 납품하는 핸들은 저 앞부분에 캐논데일이 유광 화이트 데칼이 들어가 있다는 것도 아주 재미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핸들은 실제로 제가 사용해 본 만큼 앞부분, 상단, 탑 부분을 잡았을 때는 굉장히 좀 에어로한 자세, 요즘 트렌드한 자세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리치가 나오고, 그리고 브랜드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긴 하겠지만 이 레버 리치가 스램 같은 경우에는 조금 멀잖아요. 근데 시마노 같은 경우에는 좀 짧은 편이어서 이 핸들바 길이 선택을 하시는 데 있어서도 약간의 오차 범위를 두고 선택을 해주신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시마노 경우 한 1cm 정도를 더 멀리 쓰는 편이기는 합니다. 스램 같은 경우에는 레버 리치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세팅할 때보다는 1cm 더 짧게 세팅을 가져가는 편이기는 합니다. 얘네도 마찬가지로 플레어라는 시스템이라 핸들이 레버 쪽보다는 밑에 드랍을 잡았을 때 훨씬 더 풍성하게 넓게 잡을 수 있는 것이 이 모모 디자인 캐논데일 핸들바가 가지고 있는 가장 특징적인 특징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데칼을 더 살펴보면요, 사실 말들이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로딩 데칼 저는 굉장히 선호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걸 또 싫어하시는 유저분들이 꽤 계세요. 뭔가 로딩 계속 무한 로딩하는 그런 느낌이 아닐까, 의도됐든 의도되지 않았지만 이 캐논데일 C 로고는 계속 주기적으로 타라 이런 느낌을 주는 게 아닌가. C 로고에 금박이 들어가 있는 데칼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다운 튜브 같은 경우에도 금장 데칼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금장 데칼이 캐논데일 써져 있고요.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캐논데일도 하이엔드 모델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브랜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이 UCI 텍 같은 경우에는 UCI 경기를 투어를 할 수 있는 프레임이다, 이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안쪽에 내부에 들어가 있는 C 로고가 있는
있는 알루미늄 플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안에 내부의 인터널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는 케이블링 라우팅 중에 하나라고 구멍이 하나 있다. 이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사실 이 디자인에 매료된 게 대구경 포크가 굉장히 매력적이더라고요. 요즘 에어로 트렌드는 공기를 흘려서 와류를 생성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많이들 하고 있는데, 에어로하게 포크를 대구경으로 넓혔습니다. 그래서 이 핸들 앞쪽에서 보셔도 이 바퀴가 클리어런스가 굉장히 넓어져 있습니다. 캐논데일 슈퍼6 에보 4세대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했을 때에는 이 앞부분 쪽이 굉장히 넓게 만들어져서 이 또한 매력이 정말 대단하구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운 튜브로 올라가는 이 부분이 마찬가지로 유무광이 만나는 이런 부분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제로 도장면은 되게 우수한 도장이 저 개인적으로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뒷부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유무광이 합쳐지는 이런 느낌까지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시포스트도 금색 느낌이, 이 물의 결 같은 느낌이 바람이 와류를 지나가는 그런 느낌으로 디자인이 되었다. 실제로 밖에서 보면 정말 예쁜 디자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구동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동계 같은 경우에는 스트랩레드 2탭 E1 세트가 신형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E1 같은 경우 레버를 가장 바꾸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립감, 그리고 히든 버튼 요 두 가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브레이크 담력, 이런 것들을 훨씬 더 기민하고 예민하게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바꾸시는 게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요. 이번 스램 신형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브레이크 담력이 굉장히 예민하고 미세하게 잘 잡아줄 수 있다. 요거는 54 사이즈의 기본 크랭크암 길이는 172.5, 그리고 앞에가 4835, 뒤에가 1030이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안장 같은 경우에도 피직사의 안장이 들어가 있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 피직 안장은 제가 쓰지 않는 안장이기 때문에 뭐가 좋다 나쁘다를 말씀을 드릴 수 없겠지만 기본 세팅이 되어 있다. 휠셋은 리저브 휠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왜 캐논데일에 리저브야?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계실 텐데요. 캐논데일 브랜드가 그 폰 그룹에 합류가 되면서 캐논데일과 리저브가 같은 회사가 된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캐논데일에서는 할로우그램 휠셋이 실제로 그렇게 영향력 있는 모델들은 아니었잖아요. 리저브 휠셋은 실제로 지금 프로에도 납품을 하고 있고 꽤 유명한 선수들이 쓰고 있고, 리저브 휠셋은 앞에는 42 사이즈, 그리고 뒤에는 49 사이즈입니다. 뭐랄까요, 휠이 좀 약간 네모나다고 해야 될까요? 유림이라고 하는데 와이드림이기는 해서 굉장히 한번 좀 타보고 싶은 42, 49 사이즈거든요. 와이드림으로 형태를 만들어졌지만 약간 디귿자 모양이 나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허브가 굉장히 비싼 허브가 들어가 있습니다. 세라믹 허브가 들어가 있다. 뭐 예전 얘기로는 그런 얘기들이 많았어요. 이거 뭐 허브에 뭐 세라믹은 사치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제가 세라믹 스피드를 다 둘러놨거든요, 제 자전거에는. 근데 확실한 차이는 나요. 안 난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확실히 구름성이 훨씬 좋은 느낌은 확연하게 가져가신다라는 거,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DT180 허브가 들어가 있습니다. 기존에 나왔던 다음 림 높이가 있는데 그 높이보다도 무게가 가볍다고 합니다. 리저브 휠셋 요게 지금 국내에 처음 들어온 거라고 해요. 그래서 아직 너무 많은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빅토리아사는 유명한 타이어로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뭐 주행 질감이나 타이어 자체의 내구성만 빼면 굉장히 좋은 타이어다, 다들 모두가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사실 딴 거는 모르겠지만 레이스용이라면 빅토리아 타이어는 정말 좋은 타이어입니다. 두 모델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3년식, 24년식 랩71 모델이고요. 그리고 뒤에 보시는 모델이 24년식, 25년식 랩71의 데칼입니다. 자, 탑 튜브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가장 눈에 딱 띄는 포인트가 있죠. 이렇게 이 마블 컬러 같은, 저희가 이 컬러 명칭을 MOX, 목스라고 부르는데요. 이 목스 컬러 같은 경우에는 데칼이 가다가 이 페인팅이 여기서 딱 끊깁니다. 하지만 에보 24, 25년도 컬러는 이렇게 좀 흐름을 맞춰서 흘러갈 수 있게끔 그라데이션 처리를 해놨습니다. 그 느낌을 밑에까지 이렇게 가져간다. C튜브를 쭉 아우를 수 있게끔 이렇게 디자인을 해놨습니다. 목스 같은 경우에 C포스트는 완전 매트 블루
블랙이고요. 거기에서도 이 헤드 데칼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 랩 71이라고 이렇게 써 있는 것을 금색 데칼은 양쪽 다 똑같이 만들어졌고 2324 랩 71과 2425 랩 71은 좀 뭐랄까 이 흐름을 자연스럽게 가져가냐 안 가져가냐 이런 좀 차이를 좀 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데칼이 가다가 흐름이 여기서 탁 끊겨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탁 끊기고 마찬가지로 여기서 CT보도 빠지다가 여기서 탁 끊기고 이런 데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이렇게 흐름을 데칼을 딱 끊어놨습니다. 이렇게. 자, 하지만 24, 25 컬러 같은 경우에는 뭔가 좀 조화로운 데칼 조합을 좀 보여주고 있죠. 뒤에 포스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빨간색을 쭉 이어서 이렇게 무유광까지 이렇게 흘러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쭉 내려가면서 한 흐름을 이렇게 유광으로만 했고 얘는 내부의 안쪽에 레드 포인트를 줬다.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2324와 2425 연식의 데칼의 가장 큰 특징. 자, 드라이브 사이드 쪽에 랩 71 이렇게 장악하게 적혀 있죠. 자, 마찬가지로 2425 데칼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랩 71이 적혀져 있습니다. 하지만 자, 이렇게 돌아가면 2324 데칼 같은 경우에는 그냥 흐름만 랩 71이 있고요. 자, 그러면 반대로 여기에도 없어야 되는데 자,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네, 랩 71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아, 이게 뭐지? 했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뭐 하자는 건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연식 구분을 하는 것인가, 제가 갖고 있는 제 모델이 완성이 안 된 미완성의 제품이었던 건가, 저걸 왜 안 붙여놨을까. 해줄 거면 양쪽 다 해주지, 안 해줄 거면 양쪽 다 해주지 말고 아니면 2425를 이걸 지워주던지. 이건 좀 아닌가요? 아무튼 그런 부분에 좀 차이가 있었다. 뒤에 2324 랩 71이 좀 기념비적인 모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처음 나왔고 그리고 가장 첫 번째 디자인을 심혈을 기울여서 했을 거 아니에요. 디자인으로 봤을 때는 2324보다 2425가 뭔가 더 완벽한 것 같아. 이게 열받는 킹받는 포인트입니다. 자, 일단 소비자 가격 같은 경우에는 1,890만 원의 소비자 가격이 측정이 되어 있고요. 물량 자체가 너무 극소량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많은 사이즈 재고를 갖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재고 현황으로 말씀드리면 실제로 이 자전거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프리미엄 자전거를 좀 구매를 하신다고 생각을 해요. 개체수가 많지 않습니다. 국내 수입돼서 들어오는 유통량이 삼바다 스포츠 같은 경우에 많은 양을 갖고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소비자 니즈가 그렇게 아직 랩 71을 갈망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으실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왜냐면 아직까지도 뭔가 랩이라는 브랜드는 좀 아직은 검증을 받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고 너무 사랑하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을 찍으면서도 아쉬워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브랜딩이 잘 된 자전거다? 사실 캐논데일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대신에 다시 재평가가 필요한 자전거라고 생각합니다. 랩 71 같은 경우에는 최상급 하이엔드 플래그십 머신으로는 제가 항상 누차 설명을 드리지만 굉장히 좋은 자전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판단을 하시는 유저분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타 브랜드들에 비해서 뭔가 떨어진다? 이렇게 저는 생각 안 하거든요. 근데 브랜딩이 좀 안 됐고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그래서 저도 지금 현재 타고 있는 자전거가 아마 마지막 브랜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당분간은 꾸준히 오래 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혹시라도 대전 혹은 대전 인근 문의 상담, 뭐 구매 상담 그리고 제가 밑에 댓글로 남겨놓을 거고 구매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또 구독도 그리고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하는 데 있어서 제가 큰 도움이 되니까 도와주십시오. 네, 아무튼 감사하고 저는 더 재미있고 더 양질의 컨텐츠를 가지고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믿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구독자, 고객분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